2015학년도 6월 모의고사 지금 분석을 하고 우리 같이 풀어보고 있는데 전체 45문항 중에 가장 우리 아이들이 3학년 아이들이 많이 틀렸던 번호가 31번이었거든요. 무려 오답률이 50%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쉬운 문제나 어려운 문제나 푸는 방법은 똑같은 거죠. 제가 말했듯이 먼저 큰 그림을 그려라. 큰 그림이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 사람이 글을 쓸 때 어떻게 썼겠느냐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항상 topic sentence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topic sentence를 support하는 supporting sentences 즉 ideas 우리가 body 부분을 찾고 마지막에 결론 이건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글을 읽거나 쓸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주제에 대해서 주제 일치를 계속시키겠다. 주제 일치라는 건 유니티라고 그래요. 유니티 항상 주제. 오늘은 내가 뭐냐면은 현재의 어떤 서구의 사상의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보자. 그 뿌리가 고대 그리스의 어떤 황금 시대에 있더라. 그럼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거죠. 내가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학교 생활을 이야기해야지 갑자기 집 이야기를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주제가 일치하는 건 유니티라 그러고 두 번째로는 글을 쓸 때 항상 뜬금없이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를 가지고 나오면 아무도 집중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는 이야기를 가지고 나와서 좀 어텐션도 후킹하고 사람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항상 A 부분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새로운 이야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게 또 새로운 이야기는 벌써 이제 알게 됐으니까 이게 아는 이야기가 됐고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이게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좀 또 아는 이야기가 됐고 이렇게 나는 거죠. 그래서 글을 이렇게 순서대로 차곡차곡 맞추어서 글의 어떤 의미 전달식으로 쭉 맞춰서 읽을 수 있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coherence. 이 두 가지는 수능 문제를 풀거나 글을 쓰거나 토플을 풀거나 뭐 탭스를 풀거나 다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는 항상 생각하면서 글을 읽자. 이게 큰 틀이죠. 큰 틀. 그리고 오늘 큰 틀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문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그래머하고 버캐블러리 우리가 항상 이 수업은 뭐죠? 그래 볼까? 이렇게 그래머 앤 버캐블러리를 가지고 푼다. 그래 그래머에서 오늘은 공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동사에서 시제. 시제는 세 가지인데 과거, 현재, 미래. 그런데 오늘은 단순하게 더 심플하게 해서 단순 현재하고 나머지의 차이가 어떻게 있느냐 이것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는 제너럴 트루스고 나머지는 현재 사실에 대해서 뭔가 사건 중심으로 예를 들어줄 때 쓴다. 그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아까 30번도 마찬가지고 31번 이것도 뭐냐면은 example paragraph. 우리가 사례 중심으로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들어가서 시제가 바뀔 때는 현재 나머지 이걸 생각하면서 항상 현재하고 나머지 그리고 결론을 내릴 때는 대부분은 현재로 결론을 내리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The origins of contemporary Western thought. 바로 현재가 바로 나오네요. 여기 현재가 바로 나오죠. 여기 보면은 can be traced back to 이런 건데. 이 trace란 말은 뭔가를 알려고 추적해서 계속 꽁무니를 따라가 보는 거죠. trace A back to B 하면은 A를 쫓아가니까 B까지 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B trace back to 하면은 추적해 보니까 to 이하이더라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의 서구 사상의 근원, 우리가 알고 있는 뿌리, 근원을 쭉 추적해 가 보니까 뿌리가 어디에 있더라? 바로 이거죠. 바로 The Golden Age of Ancient Greece. 고대 그리스의 황금시대, 잘 나가는 황금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더라. 야, 지금 현재 모든 서구 사상의 뿌리가 어디가 있다? 로마나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 시대의 황금시대에 있더라. 지금 여기가 계속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contemporary western thought에 대해서 뿌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뿌리가 여기 있더라 그러니까 호기심이 있고 사람들이 글을 읽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황금시대가 어떤 시기였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외인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때가 어떤 때냐면은 고대 그리스의 사상가들이 lay the foundation for 하면은 기초를 깔다. laid. 기초를 깔았던 것입니다. 현대 서구의 정치, 철학, 과학, 법의 기초를 깔았던 그 시대였던 것이죠. 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없어야 되죠. 없어도 여기까지는. 그런데 바로 The Golden Age of Ancient Greece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뭐냐면은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현대의 서구 사고의 근원, 뿌리를 찾아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고대 그리스의 황금시대에 있더라. 이렇게 사람의
hooking attention. attention을 이렇게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거를 써주는 거고 바로 그 다음 문장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뭐죠? 우리가 말하는 topic sentence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topic sentence. topic sentence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고대 그리스의 나블, 형용사로 새로운 그러한 어떤 접근 방법은 뭐였냐면은 그 당시에 고대 그리스의 어떤 그 명석한 과학자들의 아니면은 철학자들의 많은 정치가들의 접근 방법은 pursue rational inquiry, 합리적인 어떤 탐구를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뭔가를 탐구해서 알아내는 것이었다. 그냥 뭐 우리가 종교를 믿듯이 합리적이 아니라 그냥 믿어버리면 되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머리를 써서 계속 탐구를 해서 알아내는 것이었다는 거죠. 새로운 그 전하고 달랐다는 거죠. 그런데 방법이 뭐예요? through adversarial discussion. 어려운 단어가 나왔죠. 그리고 이 문제는 바로 여기 콜론이 있잖아요. 콜론의 역할을 알면 되는 거죠. A, 콜론, B 있다 그러면 전체는 뭐예요? A와 B는 반드시 같은 내용이어야 된다. A가 명사로 하나의 정의를 내리고 있으면은 B 이쪽 부분은 뭐죠? 구체적으로 풀어서 쉬운 말로 풀어줄 때 쓰는 거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다음에 나올 이 블랭크에 들어갈 말은 뭐예요? 이 앞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죠. 특히 콜론 앞에 adversarial discussion 명사로 딱 때리니까 좀 이렇게 뭐랄까 추상적이잖아요. 추상적이고 어렵고 이런 명사적 개념을 쉽게 이해할 때는 동사구나 이런 걸 풀어서 해주는 거죠. 풀어서 구체적으로 말할 때.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고대 그리스의 어떤 철학가들 새로운 접근 방법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탐구를 하는 것이었는데 방법은 뭐였어요? 서로 적대적인 이를테면 반대의 대립되는 토론을 통해서 이성적인 어떤 뭔가를 이성적으로 알아내려고 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through이야. 서로 반대되고 대립되는 토론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뭔가를 알아내려고 했다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 다음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을 그대로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the best way to evaluate one set of ideas 이 앞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죠. They decided 그들이 그 당시에 결정을 내렸던 게 뭐냐면은 하나의 정해진 아이디어를 이게 좋다 훌륭하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바이아였습니다 이 말이죠. 이 아이디어가 가장 좋은 방법은 바이아. 아까 방법을 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through adversarial discussion 이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대로 여기다 탁 들어오면 되는 거죠. 서로 반대되는 토론을 통해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평가한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아이디어가 올바른 거냐, 좋은 거냐, 쓸모 있느냐 이걸 보려면 뭐죠? 완전히 다른 아이디어, 반대되는 아이디어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adversarial discussio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보면은 답을 먼저 골라보면은 바로 3번으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another set of ideas 이것은 여기 뭐였어요? 바로 the best way to evaluate one set of ideas를 설명하는 게 이시잖아요. one set of ideas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디어 하나를 완전히 다른 아이디어 테스트 A against B 하면은 서로 반대로 테스트해보다 디스커스 토론해보다 서로 검증해보다 그 아이디어를 완전히 다른 아이디어와 반대되는 다른 아이디어와 검증해봄으로써 그게 바로 adversarial discussion 이거죠. 검증해봄으로써 이 아이디어를 평가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는 거죠. 자, 이제 답은 골랐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이제 구체적인 사례가 하나하나 나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고 마지막 가면은 다시 한번 여기서 주제 문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패러프레이즈라고 리프레이즈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현재로 좀 오겠죠. 먼저 보면은 위에서 말한 this approach 위에서 말한 이러한 방식은 the foundation for the modern western way of life 여기서 western way of life 위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western thought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위에서만 이러한 접근 방법이면 바로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늘 변함없이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의 어떤 서구 생활 양식의 기초가 되고 있다 이 말이죠. 바로 현대 그 생활 양식 그 속에서 어떤 정치나 상업이나 뭐 장사라든 아니면 과학이 됐든 법이 모두 뿌리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어요? orderly competition. orderly 하면은 우리가 질서정연하고 이미 정해진 그런 경쟁이라는 어떤 체제 속에 뿌리 내리고 있다. 그래서 사업을 하든 아니면 법이든 과학이든 간에
항상 경쟁을 통해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돼 있다. 이런 말이겠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orderly competition, 이 컴피티션의 마지막에 나온 그 다음에는 다 여기서 adversarial discussion 자체가 실은 반대, 서로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토론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competition, 경쟁이라는 거죠. 경쟁. 자, 그럼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적인 분야에서 보면은 그 결과, 뭐의 결과죠? 고대 그리스 사상가들이 하는 그들의 어떤 새로운 대한 novel approach의 결과가 바로 뭐가 되었냐면은 민주주의라는 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 안에서 라이벌이란 말이 서로 경쟁하고 adversarial discussion이 되는 거죠. 라이벌, 서로 경쟁하는 어떤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fight for, 이것도 뭐죠? fight.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fight라는 건 누구누구와 경쟁하다 fight with 이렇게 말하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다 fight for를 말하는 거죠. fight. 바로 서로 정책에 있어서 경쟁률은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경쟁을 했습니다. rhetorical supremacy 하면은 rhetorical 어떤 의견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했고 또 철학에서 보면은 정치인들이 철학에서 보면은 이시 가르치는 건 뭐겠어요? 이 the result겠죠. the result는 뭐였어? 그 어떤 고대 그리스 철학가나 사상가들의 새로운 접근 방법의 결과 리투는 A, 리, to B 하면 A가 B에 이르다 A가 원인, B가 결과 이렇게 그냥 쉽게 읽어버립니다. 그런 결과 때문에 생긴 게 뭐예요? Reasoned argument and dialogues about the nature of the world. 이 argument라는 게 다 논쟁이잖아요. 논쟁. 어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쟁. 그리고 대화라는 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지. 뭐에 대해서? 이 세상의 어떤 본질에 대한 과학이니까요. 어떤 이성적인 논쟁, 대화 이런 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in science 과학에서 보면은 it prompted, 이것도 prompted 하면은 바로 무엇을 불러일으키다, 자극하다 이 말인데 원인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런 지금 이 시 가르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it the result 이렇게 바로 그 새로운 방식의 결과 때문에 the construction of competing theories 서로 경쟁하는 이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서로 경쟁하는 이론이 뭐였냐면은 애써서 자연의 현상, 여러 가지 자연의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경쟁하는 이론을 만들게 되었다. 그 말이죠. 또 보면은 in the field of law, 법적에서 보면은 또 그 결과, the result하고 it 헷갈릴까봐 다시 the result 이렇게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거죠. The result was adversarial, 여기 나왔네. adversarial legal system. 법적에서도 결과로 생긴 게 뭐예요? 서로 대립되고 반대되는 어떤 법률 시스템까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바로 이러한 어떤 위에서 말한 이러한 approach, 이러한 방식이 늘 변함없이 항상 지금도 과거도 미래도 변함없이 서구의 어떤 생활 양식, 현대 서구 생활 양식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구 생활 양식의 토대가 되고 있고 바로 그 서구 생활 양식의 토대, 서구 생활 양식 속에서 정치나 상업이나 과학이나 법이라는 게 모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곳은 뭐다? 바로 건전한 경쟁 체제다 이 말이겠죠. 건전한 경쟁 체제, 건전한 adversarial discussion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orderly competition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죠. 경쟁하는 것은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나하고 다른 의견, 다른 생각, 다른 방식을 서로 토론을 통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정리를 해보자면은 앞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introducer 어떤 attention hooking을 위해서 하고 주제 문장은 their novel approach 그리고 이 답을 고르는 방법은 콜론의 역할 이거 하나만 하면 되죠. 콜론의 역할을 안 하는데 이 답을 못 보는 이유가 뭐예요? 답을 틀리게 고르는 이유가 adversarial 이 단어 adversarial discussion이란 말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면은 완전히 엉뚱하게 찍어버리는 거예요. 엉뚱하게 일본어로 찍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고 경쟁되고 대립해서 하는 어떤 토론. 그렇죠? 서로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어떤 토론. 이게 바로 test A against B. test A against B. test one set of ideas against another set of ideas. 이렇게. 하나의 어떤 정해진 아이디어를 완전히 다른 아이디어하고 이렇게 반대되는 아이디어하고 어떤 실험을 붙이고 경쟁해서 입증해보고 이런 게 바로 adversarial discussion이다. 알아두시고 문법에서는 콜론 하나 알아두시고 시제 기억하시고 단어는
자, 31번의 키워드는 adversarial discussion이었는데 특히 형용사로 쓰고 있는 adversarial 이게 뜻이 뭐냐? opposed 반대되는 이 말이죠. 반대되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adversity 이런 단어도 많이 알고 있죠. adversity 역경 이런 말인데 뭐 VERS는 원래는 VERT 방향 턴을 가리키죠. turn T-U-R-N turn 어느 쪽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어떤 내성적인 사람이다 그럴 때 introvert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introvert 내성적인 사람. 오케이? 나는 외향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extra 또는 extrovert 외향적인 사람이다. extro도 되고 extra도 되고 외향적인 사람. vert라는 것은 알겠죠? 이렇게 어디로 향하는 T 사람을 가리킬 때 우리가 이제 이 VERT인데 VERS도 많이 쓰죠. 거꾸로 반대로 이럴 때 뭐라 그래요?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버리는 거 있잖아요. reverse 이렇게 왔는데 re라는 것은 뒤로 back 반대로 가는 거죠. auto reverse 이렇게 돌릴 때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자연 반대로 돌리는 걸 reverse라고 그러죠. 뭐 converse, 뭐 controverse 많이 있는데 이 verse라는 것은 방향이다. 그러면은 adversary 뭐 이런 단어도 있잖아요. 다 같은 이 adversity라는 것은 방향인데 이것도 AD라는 것은 toward 어떤 다른 쪽으로 가는 거죠.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다른 쪽으로 가는 거. 그래서 역경, 힘든 거 그런 말이죠. 그래서 adversary라는 것은 반대의, 완전히 반대되는. 그래서 동의어가 opposing 한번 따라할까요? opposing. 그 다음에 antagonist가 그러면 우리가 anti라고 그러죠. antagonistic. 뭐냐면은 적대적인, 반대적인, 완전히 자기하고 다른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challenge가 뭐예요? challenge가 뭡니까? 도전. 힘들게 만드는, 반대되는. 그리고 competing 나왔죠? 경쟁. 서로 다른 의견을 내서 경쟁하는 competing. 그 다음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본문에 나왔죠? by, for 이렇게 나왔죠. 본문에. 원래 VI인데 이렇게 ing를 붙일 때는 VYING. 어떤 서로 간에 어떤 경쟁을 하는 vying, competing, challenging, antagonistic, opposing 이런 단어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dversarial discussion은 뭔가 competition이구나, competing이구나, vying이구나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구나. 나하고 다른 의견을 그래서 어떨 때는 적대적이 될 수 있구나. 완전히 반대 개념. 이렇게 하면 이 단어는 잊어먹지 않겠죠. 오케이? 자, 31번에서는 문법은 앞부분에서 우리가 큰 틀을 읽을 때 쭉 공부했던 거고 단어는 adversarial discussion에서 adversarial 단어 잘 걸어 만드시기 바랍니다.